명성교회 세습을 허락한 예장통합총회 제104회 총회결의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방송사와 국방부 군종정책과가 지난 주말 온라인 군종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병영 특강과 4대 종교를 주제로 한 퀴즈쇼, UCC 상영회 등 다채로운 시간들로 진행됐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맘때쯤 1년 내내 길러낸 국화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국화를 나눠주고 있는 국화 목사를 만났습니다. 교회 세습 문제에 대응하며 건강한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표방해온 신앙 고백 모임이 최근 공식 출범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소속 목회자들로 구성된 신앙 고백 모임은 최근 세문안교회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를 시작합니다.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연대에 속한 목회자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를 상대로 명성교회 세습을 허락한 제104회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승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 2019년 열린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허락했습니다. 총회헌법 제28조 6항에 세습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이 법을 일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고 세습을 허락한 겁니다.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소속 목회자들은 이 결의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우선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으로서 심각한 권익을 훼손당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법 적용을 최소화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법원의 이 같은 입장을 일부 이해하면서도 세습과 같은 사건은 법원이 적극 개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총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데 서울 동남로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법원이 각하 이유로 제시한 두 번째 근거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지위입니다. 이번에 소를 제기한 목회자들은 예장 통합총회에 속했을 뿐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로의 소속이 아닙니다. 법원은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통해 소를 제기한 목회자들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항소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명성교회 세습의 부당함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교회 세습 문제에 대응하며 건강한 교회 개혁과 갱신을 표방해온 신앙 고백 모임이 최근 공식 출범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소속 목회자들로 구성된 신앙 고백 모임은 지난달 18일 세문안교회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초대 회장은 정능교회 박은호 목사가, 부회장은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총무는 높은뜻 광성교회 이장호 목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교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생명의 망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어제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 상생을 위한 지원 제도를 실시해 최소한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남과 북의 상호 의존성을 토대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생명의 망을 강화하는 구심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은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모이는 교회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생명 중심의 변혁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4대 종교 방송사와 국방부 군종정책과가 지난 주말 온라인 군종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군종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종교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군 장병들에게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CBS를 비롯한 4대 종교 방송사와 국방부 군종정책과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군 장병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UCC 공모전과 온라인 퀴즈쇼 등 해마다 다양한 시도로 군 장병들의 병영 생활을 지원해온 데 이어 올해는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제 위드 코너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군용 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관심도 갖게 하고 또 이제끔 다시금 종교 행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더 병영 생활을 명랑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군종 콘서트는 인기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뿐만 아니라 병영 특강과 4대 종교를 주제로 한 퀴즈쇼, UCC 상영회 등 다채로운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또 장병들의 어머니를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돼 장병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끝까지 군생활 잘했으면 좋겠어. 다치지 않고. 나도 엄마 사랑해. 군종 장교와 함께하는 토크쇼에선 군 장병들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며 그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군종 장교들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종 장교 김단 목사는 공수훈련에 연이어 낙오하던 부대원의 부탁으로 공수훈련에 함께 참여한 경험을 소개하며 장병들과 동고동락하며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들었을 때 눈물이 너무 나서 그냥 말없이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요, 산이든 들이든 바다든 공중이든 해군 해병대가 가는 그 모든 곳으로 가서 그들의 어려움과 삶의 짐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방부 군종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군종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종교에 대한 군 장병들의 관심도 낮아졌다며 장병들의 신앙 전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종정책관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군 장병들이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군 생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 있죠. 바로 국화인데요. 1년 내내 국화를 길러 이맘때쯤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강원도 춘천에서 일명 국화 목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서리를 맞아도 꺾이지 않는다는 옛말의 주인공, 가을 국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송이가 큰 대국이 형형색색 모습을 드러냅니다. 꽃잎이 실처럼 가느다란 실국도 눈에 띕니다. 동글동글한 꽃송이를 피우는 폼폰국. 흰색으로 피어 보랏빛으로 물든다는 천지백향. 꽃송이를 말려 차로 마시는 황어자와 해국의 은은한 향이 밀려옵니다. 데이지와 밀집꽃도 앙증맞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00여 개 화분에 담긴 30여 종의 국화는 모두 춘천에서 농촌 목회를 하는 이성호 목사가 1년 동안 정성껏 기른 겁니다. 예수님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꽃이 국화입니다. 15cm가 되면 국화는 반드시 쓰러집니다. 그래서 꼭 이 기준을 세워줘야 되고 또 그래야만 이 국화가 바로 클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꽃이 국화고요. 이성호 목사의 국화 사랑은 10년이 넘었습니다. 농촌 마을 주민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접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국화 축제가 있는 날만큼은 마을 주민들도 찾아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목사가 직접 기른 꽃도 한아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나도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목사님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오늘 우리 마을에 어르신들이 전부 오셔서 정말 마음도 기쁘고 목사님이 손수 사랑으로 이렇게 키워서 또 이렇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방문하셔갖고 하나씩 주고 우리 또 오늘 형제들이 안 믿는 형제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이번에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성호 목사는 꽃을 받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은은한 국화의 향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오래도록 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어제 군포 제1교회에서
2022 목회계획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수요하는 교회 김을식 목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2022년 목회계획이 정말 중요하다며 세미나를 통해 능력과 영역이 넘치는 목회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는 참가자들에게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회 설교 자료와 2022년 목회 컨설팅 자료 등을 제공했습니다. CBS TV 특집 다큐 기독청년 전태일이 2021 방송 콘텐츠 대상에서 공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방송 콘텐츠 대상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 또는 방영한 콘텐츠 중 부문별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기독청년 전태일을 만든 이형준 PD는 제작을 위해 애쓴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디딤돌교회 박문수 목사와 거제교회 옥수성 목사가 각각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감리교 여선교회는 아프리카 잠비아 아동들을 돕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순천 금당 남부교회는 인유한 박사를 초청해 개화기 선교사들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대전 디딤돌교회가 공동 담임목회 기간을 마감하고 신임 임성도 담임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문수 목사님이 제자훈련에 아주 강점이 있으신 분이라 저도 그걸 잘 이어나갈 거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대전 디딤돌교회를 40여 년간 섬겨온 박문수 목사는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거제교회가 옥수성 목사의 은퇴식과 함께 원로 목사 추대식을 가졌습니다.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옥수성 목사는 지난 2000년 2월 1일 거제교회에 부임해 기독교 부산방송 운영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교회 안팎으로 다양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동부연회 강릉 남지방연합회가 아프리카 잠비아 아동을 돕고 지역 비전교회 목회자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잠비아 아동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들어가서 잠비아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순천 금당 남부교회는 미드리 마을에서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이뇨한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개화기 선교사들이란 주제로 선교 특강을 열었습니다. 이뇨한 박사는 기독교의 정신은 화해와 용서라며 소냥원의 사랑이 깃든 이 지역에 믿음의 선배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뿌리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상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 선교사가 존경받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신도를 존경했어요. 우리 그런 신앙 다시 좀 가집시다. 예장통합 삼척덕산교회가 항존직 은퇴와 임직 예식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법은 세상 법도 아니고 세상의 규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법입니다. 그 말씀 따라 70평생을 섬기시고 또 앞으로 평생 섬기시를 믿고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임직 예식엔 권용길 장로와 김동호 집사가 은퇴하고 전계자 장로와 김기현 장로, 김성혜 권사가 임직했습니다. 1921년 설립된 동산 의료선교복지회가 100주년을 기념해 기념 포럼을 열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선교사님들의 그 뜻을 우리가 현재 이어받아서 향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걸맞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우리 동산의료선교복지회는 해외 선교라든가 국내 선교 그리고 교내 직원에 대한 그런 선교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럼은 지난 100년의 바탕이 된 선교사들에 대한 회고와 감염병 시기를 지나는 선교회의 현재에 대한 고찰, 그리고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선교회의 역할 등 모두 5차례의 발제로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엔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